매서운 겨울바람이 호텔 현관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호텔의 로비는 여느 때와 같이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반사되었고, 로비 한켠에 자리 잡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호텔의 품격을 한층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첼로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은은한 커피 향이 로비 라운지에서 퍼져나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신입 직원 박지민은 그날도 평소처럼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지만 최고급 호텔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까만 원피스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바르게 매만지며 그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일순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회색 외투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구겨진 보퉁이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며칠은 씻지 못한 듯 지저분한 수염이 허옇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신발은 닳아 밑창이 떨어질 듯했고 바지 밑단은 찢어져 실밥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그의 모습은 호텔의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 잘못 그려진 그림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을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신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갔고, 샤넬 백을 든 귀부인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왔나 봐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경비는 뭐 하는 거죠? 하는 작은 수군거림이 로비 곳곳에서. 호텔 직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벨보이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서둘러 경비를 부르려 했고, 로비에서 청소하던 직원은 먼지 털이개를 들고 잠시 멈춰 서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의 직원은 이미 전화기를 들어 경비팀에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들어올 경우 즉시 경비팀에 연락하고 손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 하지만 노인이 데스크로 다가오며 보인 눈빛에서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고 진실되어 보였고 흐릿한 눈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제 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열쇠로. 노인의 거친 손끝에는 오래된 황동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그 열쇠는 지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텔의 현재 카드키 시스템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에서 본 듯한 과거의 호텔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도 꺼내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폈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맺혔다가 사라진 그 눈물방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미심쩍은 상황이었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읽히는 진실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떨리는 손이 조금 진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텔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말이 지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호텔에 들어오려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신속하게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민 씨, 매니저 박상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경비를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노인을 향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차가운 시선들을 받아왔을 그의 모습이 지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와 열쇠가.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매니저의 손짓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지민 씨가 신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이미 무전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로비 상황 점검 바랍니다. 순식간에 2명의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름진 손이 열쇠를 더욱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민이 데스크를 벗어나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할아버님,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무슨 소식이라도 있으면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흐린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연필로 뭔가를 적어주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호텔 밖으로 사라지고 난 후 매니저는 지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지민 씨,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매니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호텔의 기본 수칙은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신 겁니까?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분명 진실이 있었고. 진실이요? 매니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민 씨, 이게 호텔 업계 첫 직장이시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서류 한 장을 지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회사 규정 위반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지민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부로 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니저의 말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처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길, 지민은 주머니 속 노인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며칠 후 지민은 무료급식소 근처에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지민을 보자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지민은 그때부터 틈틈이 노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민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들, 호텔에 대해 알고 계신 세세한 내용들, 분명 이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시게 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지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호텔 사장 윤재혁이 갑작스럽게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던 중 그의 귀에 들린 한 대화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 할아버지 때문에 지민이가 잘렸잖아. 응, 안 됐지. 그래도 규정이 규정이니까. 근데 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보여준 서류가 뭔가 이상했어. 호텔 설립 초기의 것 같던데. 사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는 직원들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했더라. 김영수, 맞나? 뭔가 중요한 서류를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 나도 봤어. 되게 오래된 문서 같았어. 호텔 로고도 예전 거였고. 그런데 매니저님이 바로 내보내라고 하시는 바람에 순간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임종 전 마지막 말씀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재혁아, 김영수 씨를 꼭 찾아야 한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몫을 꼭, 그리고 유언장에 적혀 있던 그 내용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영수님을 찾거든 그분의 지분을 즉시 돌려드려라.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호텔도 내 목숨도 없었을 것이다. IMF 때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박상우 매니저를 즉시 제 사무실로 부르세요. 비서에게 지시한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지민을 해고 있던 매니저가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지만 사장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모두 말씀해 주시죠. 네. 규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처리한 것뿐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서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꼼꼼히 확인은 하셨겠죠?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고요? 윤재혁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분은 이 호텔의 설립자이자 우리 아버님의 은인이십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내쫓은 그분이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셨단 말입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니저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민 씨는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네. 인사기록에. 당장 찾으세요. 그리고 김영수 어르신의 행방도 파악하셔야겠죠? 하지만 사장님, 그분은 그저 노숙자처럼 보였고, 노숙자처럼 보였다고요? 윤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않고 내쫓았단 말씀이신가요? 우리 호텔의 매니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업무를 중단하시고 이건에만 집중하세요.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매니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윤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청년이 호텔 공사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우리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윤재혁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 계실 김영수 어르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려 했던 박지민이라는 직원. 오히려 그녀가 진실을 먼저 알아봤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넘게 매일 아침 무료급식소를 찾던 지민의 발걸음이 이날만큼은 유난히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급식소에는 아직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계시는 김영수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다가가자 노인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조금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오늘도 왔구려. 매일 이런 곳에 와서 이 늙은이 상대하느라 고생이오. 고생이 아니에요. 할아버님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찾아왔지만 노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호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노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시락통을 꺼내며 지민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셨지만 지민은 젓가락을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꼭 드셔보셔야 해요. 노인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맛을 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맛은... 네? 아니, 옛날 우리 마누라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하구려. 노인의 눈가에 맺힌 그리움을 본 순간 지민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사실 호텔에서 할아버님을 찾고 계세요. 순간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도시락 위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재혁 사장님께서 할아버님께서 호텔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지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두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니오. 하지만 할아버님,
윤태석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더는 듣고 싶지 않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태석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윤태석 회장의 부고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할아버님을 꼭 찾으라고 하셨대요. 할아버님의 몫을 돌려드리라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건설 현장에서 두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호텔을 처음 짓던 때요. 나와 태석이, 우린 꿈이 있었소. 최고의 호텔을 만들겠다는.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였소. 태석이가 큰 빚을 지게 됐는데 내가 가진 걸 모두 처분해서 도와줬지.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소. 우린 친구였으니까.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아니, 난 도망친 거요. 태석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소. 그 사람은 늘 자신이 이 호텔을 일으켰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 내가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았소. 바로 그때 급식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급식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명수 어르신. 윤재혁이 천천히 걸어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일어서려 했지만 윤재혁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이제 그만 도망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이, 넌 이제 이 호텔의 주인이야. 난 그저. 아닙니다. 어르신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윤재혁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호텔을 설립할 때 작성했던 원본 계약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이 서류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윤재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유언장입니다. 어르신의 지분을 반드시 돌려드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급식소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오랜 세월 숨겨온 진실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이가 그 사람이 정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 속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IMF 터지고 호텔이 무너질 뻔했을 때 난 그저 친구를 도운 것뿐이었소. 태석이는 이 호텔에 모든 걸 걸었으니까 난 그저 그 친구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오. 하지만 어르신 아버님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알면서도 찾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저 태석이가 내 도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길 바랐소. 그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길 바랐던 거요. 그래서 떠난 거요. 그게 내 선택이었는데. 지민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여온 오해와 그리움, 미안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윤재혁이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자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소? 영수 형이 없었다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형은 내 은인이자 진정한 친구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더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녀석. 노인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저 친구였을 뿐인데 은인이라니.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설립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시죠. 윤재혁이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급식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 아가씨. 노인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고마웠소. 이 늙은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펴준 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할아버님 덕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설립자 30년 만에 귀환, 실종된 호텔 공동 설립자의 전설 같은 이야기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죠, 어르신. 윤재혁이 준비해온 차량으로 안내하는 동안 지민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민 아가씨도 함께 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에 아가씨가 있었으니. 차에 오르자 윤재혁이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재혁아, 난 그저 태석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오. 우리는 처음 이 호텔을 시작할 때 약속했소. 우리가 만드는 이 호텔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하고 말이오. 네. 아버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텔의 모토가 당신의 두 번째 집이 된 거고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까지 노인을 쫓아내려 했던 박상우 매니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 대리석 바닥의 광채, 로비를 가득 채운 음악, 모든 것이 그때의 꿈이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아, 우리가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노인의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습니다. 윤재혁은 노인과 지민을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버님께서 평생 보관하셨던 어르신의 지분 계약서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윤재혁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민 씨, 이건 당신의 복직 제안서입니다. 이제는 총괄 매니저로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파동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이라는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의 로비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호텔을 처음 시작할 때의 두 청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우정이 만들어낸 현재의 호텔 전경입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빛난다.